짱! 1971년생 한국 남자의 필리핀 원정 소아성애자 이야기는 지난 6월 12일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14세 소녀가 2025년 4월 24일 7개월 만에 제왕절개로 아들을 출산을 하고 필리우는 4월 30일 필리핀에서만 법적으로 생물학자 아버지로서 신생아 출생 신고를 합니다. 미숙아이기 때문에 아기는 병원에서 25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2025년 5월 19일 날 퇴원을 해서 14세 소녀와 신생아 아들과 함께 세상이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요. 왜? 경찰 왔어, 씨발. 좋댔어, 오빠. 다 좋댔어. 2025년 6월 11일 오후 11시 15분에 필리핀 민다나오 카가얀데로 경찰서 사이버 범죄대 10지부에서 필리를 잡아갔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사진에서 벽시계 아래 회색 티셔츠를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필리고 나머지는 필리핀 경찰입니다. 아동학대 착취 및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특별법, 강간방지법, 인신매매 방지법으로 기소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인신매매 방지법은 왜 들어가지 이해가 안 돼서 필리핀 법을 찾아봤습니다. 영상 말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드리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남부터 임신 출산까지 긴 시간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도대체 누가 신고를 했길래 어떻게 알고 필리를 잡아갔을까 궁금해서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2024년 10월 2일 다른 빈곤 포르노 채널에서 쏘아올린 필리의 소아성애자 소문을 시작으로 2024년 10월 3일부터 필리 구독자들이 신랄하게 비판이 이어지고 2024년 10월 7일 실방 이후로 묵직한 후원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요, 샤이라와 저와는요,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 문제를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그분들께. 제가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하면요, 처벌하시면 되죠. 여기 아이들도 나오고 싶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후원하시는 분들도 후원하기 싫으면 안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도덕적이지 않고 부도덕해서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는 후원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후원자들의 금전적인 도움으로 2024년 9월 11일 새 공부방으로 이사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후원자들 중에 판교 아저씨와 러브인스 올이랑 이 두 사람의 닉네임을 기억해 두세요. 판교 아저씨님께서 20만 페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도로님께서 17만 페소를 후원해 주셨고요. 지소장 양님께서 3만 페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민나 진선님께서 2만 페소를 후원해 주셨고요. 충님께서 2만 페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장국자님께서 8만 페소를 후원해 주셨고요. 푸르님께서 2만 페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버사님께서 4만 페소를 후원해 주셨고요. 헤이디님께서 2만 페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사님께서 4만 페소를 후원해 주셨고요. 인진님께서 8만 페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티선님께서 4만 페소를 후원해 주셨고요. 러브윈스 올님께서 4천 페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61만 4,400페소가 모금이 됐습니다. 예, 그 돈으로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올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 중에서 가장 큰 손인 판교 아저씨는 새 공부방 이전 비용으로 20만 페소, 약 500만 원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장기간 후원을 했었는데요. 미성년자와 교제 의혹을 비판하면서 다른 운영자로 교체하자고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판교 아저씨를 바로 차단해 버립니다. 판교 아저씨님이라고 하더라도요, 1개월 늦게 온다 그렇게 시간으로 말씀하시면요, 판교 아저씨님도 차단하고 운영해 갈 겁니다. 1년 반을 이 공부방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누구에게 넘겨주라는 겁니까? 판교 아저씨님. 새 공부방은 필요의 신혼집이나 다름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주고 싶지 않았겠죠. 1년 반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공부방을 운영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개소리를 자꾸 짓거립니다. 참 더러운 사람들이네. 1년 반을 여기서 하루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전부 다 차단할까요? 저 혼자 그냥 해 나갈까요? 누가 필리핀 가서 쌀을 나눠주라고 했나, 공부방을 하라고 했나, 지가 좋아서 다 해놓고 후원자들한테 지랄을 하고 있어요. 후원자였던 러브인스 오리라는 사람이 2024년 11월 27일 필리핀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필리 공부방 근처에 새로운 공부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필리 공부방에서 활동하던 몇몇 소녀들이 러브인스 오리 운영하는 공부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필리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저를 두고 한 말을 보시면 러브 인솔의 인성이 어떤지는 뻔히 보실 수 있는 거죠. 다시 우리 공업방으로 온 아이들 데려다가 일일이 인터뷰해가지고 그 옆에 공업방 단점 자꾸 끄집어내야겠습니까? 그런 유치한 짓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필류 공부방에서 밥 얻어먹고 용돈을 받는 동네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자꾸미 14세 소녀와 필류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필류가 없어지면 그동안 받던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러브인솔이 운영하는 공부방으로 이동한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는 필류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겠죠. 그럼 러브인솔 공부방 아이들 또는 그들의 부모들 중에 누구 하나가 신고를 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빈곤폰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한국인이 신고를 했을까요? 가능성은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빈곤 포르노계의 꼰대 한국 아재는 필류의 체포 소식을 듣고 다음날 바로 영상을 올립니다. 땡중이 어젯밤 11시에 필리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실 저 땡중 같은 경우는 저도 작년에 저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도 온라인에 신고를 넣었는데 저쪽에서 경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필리핀 경찰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필리핀 경찰이 칼을 빼들었네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필류의 악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간간히 신고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신고가 들어왔어도 왜 그동안 경찰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필류를 체포했을까요? 필류는 담당 의사가 아이 출생 신고를 빨리 하라고 해서 4월 30일에 진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아기는요, 그 출생 신고를 마쳤습니다. 시청에 가서 서류 다 제출했고요. 예, 시청 직원들이 저를 보고 그 나이도 물어보고 막 그리고 제 사인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예, 시청 직원들이 놀라기는 하는데 출생 신고를 그대로 다 받아주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예, 출생 신고 빨리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필리핀 동네에서는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고 사는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이 신경 쓰지 않는데 애 엄마가 14세 미성년자이고 애 아빠가 40년 차이 나는 한국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신고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청 공무원이 신고를 했다면 그동안 묵인하고 있었던 경찰이라도 관할 시청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출생 신고가 빼박 증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고 대상이 됐는지 저나 필류나 잘못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이성적인 관계만 성립이 된다는 것은 12세까지, 12살까지 그런 것이고요. 13살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시면요. 예, 처벌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야죠. 저 어디 도망 안 갑니다, 절대. 필리핀 하원에서 성관계 동의 연령을 12세에서 16세로 개정하는 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상원에서 계류 중이라 아직까지 12세 이상의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밀하고 세심하게 확인해 보니까 필리핀 하원에서 2020년 10월 1일 성관계 동의 연령을 12세에서 16세로 조정하는 개정 법안을 찬성 207표, 반대 3표로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10달 이후에 필리핀 상원에서 2021년 9월 27일 찬성 22표, 반대 1표로 역시 통과가 되었고요. 당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2022년 3월 4일 개정 법안에 서명을 하고 동년 3월 17일 개정 법안이 시행이 됩니다. 필류는 필리핀 성관계 동의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좋다. 정말 좆됐습니다. 이랬던 저랬던 간에 필리핀 법으로 18세 미만자와 결혼을 금지하고 아동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세 소녀와 이제 갓 태어난 지 2달 채 안 되는 아들과
공방에서 함께 사는 것은 불법이고 인신매매가 된다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12세 이상이 성관계 동의 연령이든 아니든 간에 1971년생 50대 중반의 남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교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니죠. 필류의 꿈이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필리핀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절실한 꿈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땡큐.